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죠. 중순이 되어간다는 건 이제 곧 있으면 설 명절이 찾아온다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명절 증후군 없으신가요? 저는 결혼하고 내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보편적인 명절 증후군과는 좀 달랐어요. 남편이 철저히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었죠. 보통 명절 지나고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건 배우자가 나의 편에 서주지 않거나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다행히 저희 남편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문제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시어머니와 얼굴을 보고 살진 않아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기일 때 그때 한번 찾아서 얼굴 뵙는 정도?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낳은 결과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뒷말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이제부터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손맛이 제일이지. 혹여라도 큰애랑 작은애 너희 둘 다 애 낳아서 키울 때 분유 사 먹인다느니 이유식 사 먹인다느니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자식은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되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직접 먹고 자라야 하는 거야.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 요즘 다들 융통성 있게 하니까요. 이유식이랑 분유도 얼마나 영양가 있게 잘 나오는데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얘가 조선시대였으면 소방 맞았을 소리야. 어디 애한테 남이 해준 공장 음식을 먹여? 네 남편이랑 네 시동생 봐봐라. 내가 손맛이 좋아서 애들이 내 음식을 먹고 저렇게 잘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너희 둘 다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요리 배워라. 제 시어머니는 당신 요리 솜씨를 엄청나게 자부하던 분이셨어요. 저와 동서를 앉혀놓고 저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모유를 먹여야 한다. 자식한테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는 건 엄마가 아니다. 오로지 손맛, 오로지 엄마의 음식. 이 4가지 문장을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기 직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앞에 대화를 들으셔서 잠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다, 옳다, 네네 하진 않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러니 시어머니와 저는 제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내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였죠. 저와는 달리 순한 동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기 요리 솜씨를 되게 자랑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집밥을 추구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정도껏 해야죠. 저라고 뭐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그런 성향을 안 좋게 봤겠어요?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쳐도 점점 지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그런 이상한 집착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질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의 그런 집착 때문에 온 식구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건 어느 겨울날에 일어났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고기 상한 거 아니야? 아유, 촌스러워 죽겠네 정말. 너는 젊은 애가 이런 것도 모르니? 이게 말이야, 셰프들이 레시피를 공개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 먹이려고 된장을 겉에 발라서 숙성을 시킨 고기라 이거야. 셰프들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나도 그 영상 뭔지는 아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상한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네. 뭘 좀 알고 떠들어.
네 엄마가 언제 한번 실수하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너희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놈의 손맛. 누가 들으면 한식 장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아마 너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쇼츠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리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기를 숙성하는 영상이 되게 유행을 하거든요. 왜 고기 겉에 와사비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된장을 바른다거나 고추장을 바른다거나 한 채로 오래 숙성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서 고기의 겉부분은 도려내고 그 안에 숙성된 살만 먹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 영상을 보셨었나 봐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숙성이 아니라 상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입 다물고 먹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진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물론 동선의 부부 그리고 친척 어른들까지 시어머니의 호들갑에 잔뜩 기대한 채로 그 숙성된 고기를 한 입씩 먹었어요. 자기야, 괜찮아? 엄마, 물 좀 줘봐, 물. 형 말대로 상한 거 맞나 보네. 어머머, 얘가 정말 왜 이런다니? 너 뭐 임신이라도 한 거야? 맘만 좋구만 왜 호들갑이야? 잔뜩 기대를 한 채로 숙성된 고기를 한 입 먹자마자 동서가 고기를 바로 뱉어내더니만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또 버럭 화를 냈고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야. 음식 맛이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 참네, 맘만 있구만.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더 드셔봐요. 이게 숙성된 맛이라니까. 아유, 그래. 동서가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애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 요즘 애들 삭힌 홍어도 잘 못 먹잖아. 참 먹을 줄 모르네. 사실 제가 동서보다 비위가 강해서 그렇지 저도 먹자마자 이건 숙성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아니라 그냥 상한 음식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셰프들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숙성 방법인데 아무리 손맛 좋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척척 성공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봤거든요. 시어머니랑 친척 어른들도 중간에 욱욱 하면서 멈칫하는 걸 봤단 말이죠. 와,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굳이 삼키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그쪽 친척 어른들은 음식을 남기면 천벌받는 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명절에 친척 조카들도 어른들이 억지로 먹이는 음식 때문에 체하거나 토하기도 했어요. 그런 친척 어른들 성격에 질려서 남편의 사촌 형제들 중 몇몇은 명절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자기들만의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야, 너도 먹지 마. 이거 딱 봐도 상했구만. 재수씨, 드시지 마세요.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하여간 너희 부부는 유별나다 유별나. 아니 형님, 저 녀석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주장 세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한 번도 그냥 알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랑 똑같은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더라고요. 아주 부부끼리 잘 만났다. 내가 자기 주장 센 게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 아버지가 자기 주장이 강했어?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지금도 봐봐. 재수씨가 먹기 힘들어하는데 엄마 계속 뭐라고 했어? 대체가 왜 남들이 하는 게 엄마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건 저랑 남편 둘 다 칼같이 선을 긋는 사람들인지라 더 먹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랑 어른들 말 딱 무시해버렸죠. 남편이 저리 이야기하자 시모랑 친척 어른들은
요즘 것들은 귀한 줄 모른다 하면서 허허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고 어른들은 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에 일이 터졌어요. 엄마랑 큰엄마랑 큰아빠랑 지금 다 응급실 왔어. 형 말대로 그 고기 상한 거 맞아. 식중독이래. 엄마가 형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한테 그냥 말하는 거야. 나한테 왜 말하지 말라고 했겠어. 자기가 한 말 틀린 거 들키니까 그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게 이상은 없는 거지? 응, 없어. 그나마 설사 정도 하는 거 하고 구토 같은 거 하는 정도라서 세 분이서 지금 나란히 누워서 닝게 먹고 있어. 결국 그날 저녁에 집에 구급차 왔다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에서 그 상한 고기가 좋다고 술 한잔 하시던 친척 어른들 중 총 3분의 어른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구급차 불러 병원에 가신 거 있죠. 더 최악인 건 뭔 줄 아세요? 아, 내비둬. 상한 거 아니라니까는. 그때 나랑 너희 큰엄마, 큰아빠랑 같이 먹은 막걸리가 문제였던 거야. 내가 먹을 거니까 놔둬. 어머니 이거 상한 거 맞다니까요. 어머니 이것도 드시면 그땐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놔둬. 네가 무사야? 아파도 내가 아프고 큰일 나도 내가 큰일 나. 놔둬. 그렇게 응급실에 다녀와서도 시어머니는 당신이 숙성한 음식 때문에 아팠던 게 아니라면서 그 고기 안 버리고 계속 반찬통에 넣어서는 냉장고에 두셨어요.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정도 에피소드만 들어도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짐작하시죠? 정말이지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 시어머니는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 외의 것은 일절 무시하는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는 늘 저희 부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대체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시어머니를 보면 저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대체 어떤 시집살이를 당해온 건지 궁금할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어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인 희생양으로는 늘 동서가 있었고요. 순한 동서는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 참 선하고 착한데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성격을 자기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렇다 보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면 더더욱 동서를 괴롭혔죠. 너희 형네야 원래 싸가지 반 말아먹어서 시어머니가 말을 하든 말든 지엄마가 말을 하든 말든 무시하고 나간다 쳐도 어째 너희까지 그러니? 어디 친정을 가? 와,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저 현장에서 실제로 저 말을 들은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시어머니야말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디 친정을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동선의 부부한테, 특히나 동서한테 화를 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동서가 명절에 차례상 다 올리고 친정에 간다고 일어난 그 이유 하나였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 부부는 싹퉁머리가 없는 부부인지라 명절에 차례상 딱 물리면 친정에 가겠다고 바로 일어섰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초반에 시어머니랑 신랑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다 시어머니는 별의 별짓까지 다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소주를 탔다 그래? 물 색깔이랑 술 색깔이랑 똑같은데 네가 그냥 착각해서 잘못 든 거 아니야. 너는 참 엄마 이상하게 몰아간다. 뭘 내가 착각해서 먹었다는 거야? 여기에 술이 어디 있었는데? 나나 이 사람이나 처갓집 가야 돼가지고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는데 갑자기 어디서 술이 생기냐고.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뭐를? 아유 그래 네가 처갓집 간다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술 넣었다. 옛날 같으면 명절에 어디 친정을 가? 요즘 애들 참 이상해. 출가 외인 됐으면 출가 외인답게 굴어야지. 무슨 놈의 친정을 가겠다고?
너는 또 그걸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고. 하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 물컵에 소주를 부어두고선 남편을 술을 마시게 해서 몇 시간이라도 늦게 처가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때도 남편이 컵에 입을 대자마자 소주 냄새 확 올라오니까 소주인 거 알고 바로 뱉어버린 거였거든요. 결국 전날 시어머니랑 남편은 또 대판하면서 적당히 해라고 남편이 고함을 지른 뒤 저와 함께 시댁을 나와버리는 걸로 엔딩이 났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식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할 말 많아요. 시어머니 집은 저희 부부며 동생의 부부 집까지 두 집 다 30분 거리입니다. 당연히 저나 동서가 친정 부모님을 뵙는 시간보다 시어머니를 뵙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명절에 모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됐죠.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의 친정,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동선의 친정, 30분 거리에 있어서 주말마다 거의 보다시피 하는 시어머니가 명절까지 저희를 부른다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저 유난을 떠니 남편이나 제가 시어머니를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동선의 부부가 친정에 가겠다고 일어선 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은 저와 남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하는 말을 듣고 욱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무슨 심보를 부리는 거야 대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고 엄마도 그럴 거야? 이건 아니지. 너도 마찬가지야 임마. 막말로 남의 조상 차례상에 네 형수랑 네 와이프가 와서 도와줘서 차례 지낸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나서서 재수씨 챙겨야지. 아이고, 아주 오지랖은 대한민국 1등이야, 1등. 내가 니들한테 처가가지 말라고 했냐?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 하던 대로 싹퉁머리 없이 굴어. 그러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포기를 했다만 얘네들은 안 되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해. 너는 뭐해 임마? 재수씨 데리고 안 나가고. 역시 제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누구 남편인지 말은 아주 기깔나게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게 나오던 시어머니도 결국은 쑥 들어가면서 꿍얼꿍얼하기만 했어요. 여자가 시집으로 오는 거면 출가 외인인 거지. 어디 친정을 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이라고 들어온 것이 저 모양이니 아랫사람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놈의 출가외인. 시어머니도 조선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한참 이후의 말이에요. 툭 하면 뭐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동선애가 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게 제 탓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어머니, 그럼 저한텐 이 집안에서 윗물이 어머님이신 건데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안 좋은 사람인 거면 윗물인 어머님한테 제가 뭘 잘못 배운 거 아니에요? 뭐야? 아주 말하는 뻔세하고는. 제가 저리 말하자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면서 허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꾸물거리는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싹 다 무시하고 나서 저와 남편은 동서를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 짐가방 들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말입니다. 시동생은 밖으로 나와서도 저희 남편한테 된통 혼났고 저는 눈에 눈물 고인 동서한테 친정 갈 때 선물 더 사가라고 준비해온 돈 봉투도 챙겨줬어요. 이상하게 동서를 보면 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동서가 결혼해서 올 때 시어머니 마음에 들게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툭 하면 동서를 갈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너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이야. 재수씨 좀 잘 챙겨 임마.
남편인 네가 챙기는 게 맞는 거지. 나랑 네 형수가 재수 씨 앞에서 엄마랑 아까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아? 행동 제대로 해. 알겠어.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형도 알잖아. 엄마 고집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심각한 거. 심각한 건 알지.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너도 행동 똑바로 해.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처럼 시어머니의 이상한 고집과 여자는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이다 라는 그 이상한 사상 때문에 언제나 저희 부부와 부딪혔고, 그리고 나중 가서는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이번 엄마 생일엔 우리 여자들끼리 여행 가는 거야. 알겠지, 엄마? 우리 3명 다 시간 맞추기 진짜 힘들었으니까 이번엔 꼭 가야 돼. 아유, 생일이 뭐 별거라고.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줬으니까 엄마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고맙게 잘 따라갈게. 내가 자식들 키운 보람이 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오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쯤에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여자 혼자서 3자매를 키워내셨어요.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너희 아빠 그렇게 갑자기 그러고 나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이모 밉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죽하면 자식들 좀 누구한테 맡기든가 해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나라도 어디다 갖다 맡겼으면 조금이라도 좀 편했을 텐데. 하여간 저 인간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내 새끼들을 어디다 갖다 맡겨? 어쨌든 언니, 얘네 지금 큰 거 봐봐. 이렇게 잘 커가지고 자기 밥벌이 잘하고 시집 잘 가고 그럼 된 거지. 이모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모 입장이었다면 내 동생이 남편을 그렇게 일찍 잃고 3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운다고 고군분투하는데 많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갓난쟁이일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고 제 기억 속의 아빠는 사진 속 젊은 모습으로만 남아있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연년생 딸 3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고요. 정말이지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집안을 일으키셨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신 엄마 덕분에 저희 3자매는 부족한 것 없이 배웠고 이것저것 누리며 잘 자랐죠. 하지만 엄마는 그 흔한 제주도 여행 한번 못 가보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엄마 모시고 여자 넷이서 여행 가자라고 늘 3자매가 이야기를 했지만 취업 준비를 할 땐 취업 준비, 결혼 준비할 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또 결혼을 하고 나선 각자 가정 때문에 이런 갖가지 이유들로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시간이 맞게 된 거죠. 이번엔 무슨 일 있어도 가는 거야? 우리가 엄마랑 여행 갈 날이 얼마나 있겠어.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다니자고. 당연하지. 아주 이번에 가서 신나게 놀아보자고. 엄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라니까 그 말 믿더라? 신발 주머니 갖고 가야 되냐고 하더라고. 진짜 언니도 어지간하다. 엄마한테 그렇게 놀리고 싶어? 그래도 여행 가는 거 진짜 기대된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들뜨면서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좋아라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마음이 행복하다면서 장모님이랑 여행 갈 때 쓰라고 용돈도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척척척 진행돼 가면서 공항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어디에나 악역은 존재하죠. 가기를 어딜 가? 김장해야지. 김장도 시기 놓치면 맛대가리 없어. 무슨 온천을 하러 일본에 간다고. 동네 목욕탕이나 가. 앞불싸.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시댁에서 김장을 하겠다면서 시어머니가 이미 일을 잔뜩 벌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시어머니 말로는
당연히 김장을 하는데 온 식구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친척 어른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맏며느리인 네가 안 온다고? 이건 조선시대였으면 소방 맞을 일이야. 저런 소리를 하면서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들들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딸들은 특히나 우리 엄마 얘기가 나오면 더 감정적으로 변하고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김장 날짜를 알고 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어르신들 다 오시는데 제가 빠지는 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엄마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가는 게 뭐? 그러면 너랑 너희 언니들은 결혼 전에는 너희 엄마 모시고 여행 안 가고 뭐 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벽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벽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길래 저는 굽히지 않고 더더욱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김장이야 제가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내후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 세자매가 시간 맞아서 친정엄마 모시고 가는 여행은 이번 아니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란 거니? 당연한 거니까 나보고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야? 아니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맏며느리가 김장에 빠지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최대한 표시는 다 하고 갈 테니까 이번엔 그냥 좀 봐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되게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엄마랑 여행 가는 건데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잡치게 가고 싶지 않아서 할 말은 다 하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대화가 통하지 않았죠. 아이고 뭐 또 그놈의 관절 어쩌고 타령하려고? 아니 그렇게 관절 안 좋은 양반이 뭐 한다고 일본은 간다니? 가실 수나 있다니? 휠체어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거니? 맞잖아. 세상에, 저 따위로 말을 하다뇨. 참을 만큼 참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해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식들 입장에선 전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일만 해서 엄마가 60대라는 젊은 나이에 관절에 무리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고 제가 속상해하는 걸 시어머니가 몰랐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 그깟 김장이 뭐라고 저딴 말을 하는데 저도 돌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은 뭐하러 베트남 가세요? 그것도 제가 취소할게요, 그럼. 어머니 베트남 쌀국수 드시고 싶어서 가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뭐하러 베트남까지 가세요? 지하철 타고 조금만 나가면 TV에 나온 베트남 맛집도 많아요. 국내에 널린 게 쌀국수 집인데 뭐하러 가세요? 드시고 싶으면 제가 배달로 시켜드릴게요, 그럼. 내가 김장하는 거 때려치고 베트남 간다니?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베트남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네가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하는 게 뭐야? 제가 더 화가 났던 이유가 시어머니도 해외여행을 가기로 돼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자식들이 돈 해들여서 가는 효도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김장 날짜 다 정해놓고 저랑 동서한테 미리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김장하는데 어디 가냐 그런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냐고요. 제가 화가 안 나고 백이겠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자기가 여행 가는 거랑 너네 친정엄마가 여행 가는 거랑 같냐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갈 거면 김장 마치고 가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김장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김장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김장에 집착을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무조건 여행 갈 거예요. 그리고 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가 돈 다 내고 갈 테니까 저한테 더 이상 김장 참여 안 했다. 맏며느리로서 네가 한 게 뭐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 야, 너 지금 어른이 말씀하고 계신데 어딜 가? 그렇게 뒤돌아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또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하다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장 지나고 나서 일본 여행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저희 친정엄마가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그래도 시댁 행사가 있는 거였으면 너무 무리하지 말지. 일본 여행이야 다시 갈 수 있으니까는 일단 시댁 행사 먼저 가. 아니야. 이미 시어머니랑 얘기 다 하고 내가 돈 봉투까지 드리고 얘기 잘 마치고 왔어. 엄마랑 어머니랑 통화하고 나서 내가 다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어머니가 딸이 없잖아. 그래서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유 됐어요. 신경 쓰지 말고 엄만 여권이나 잘 챙겨놓고 계셔. 여행 가는 거야. 엄마랑 전화통화하는데 진짜 매분 매초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랑 이야기 잘했고 시어머니도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둘러댔는데 진짜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 엄마랑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소금을 뭉텅이로 뿌린 것 같았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랑 전화 끊고 언니들한테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면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다 얘기했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나 김장하고 일본 여행 가야 되니까 내년에 가라고 하셨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나 어머니랑 더 얘기했다가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진짜 미쳐버리겠다 정말. 장모님이랑 여행 무조건 가. 웃기지도 않아 정말.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여행 가. 여보세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대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면서 또 제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었죠. 그랬더니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고성을 지르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잠잠해지더니만 알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찜찜하긴 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줬고 알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기로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찜찜은 했지만 시어머니가 생각해도 당신이 실수했다고 판단이 들었나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역시나 제 버릇해 못 주는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똑같았어요. 제가 친정엄마와 여행을 가기로 한 당일 아침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래도 저녁 비행기라서 시간이 좀 널널하다. 장모님은 어떻게 오신대? 당신 공항 데려다 줄 때 장모님 모시고 가면 되는 건가? 아니, 새아버지가 엄마 공항으로 직접 모셔다 주신다고 하셨어. 각자 스케줄이 저녁이나 돼야 널찍한지라 저희들은 저녁 비행기로 일본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고선 말이죠. 엄마도 새아버지가 공항으로 모셔다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남편이 태워다 주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했죠. 이미 다 정리가 되었겠다. 남편과 늦잠을 좀 자는데 집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거기 깔면 안 되지. 필요한 건 다 갖고 온 거야? 남편과 저 둘만 있는 집인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층간 소음이 있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거실에 TV를 켜놨나 싶어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저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웬 여자 둘이서 바스락거리고 있더라고요. 박스 같은 걸 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대야 같은 게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잠에서 덜 깨서 비몽사몽한 채로 다가가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장이 아주 으들가게. 미쳤니? 네가 네 남편 시켜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다 끝날 줄 알았나 본데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깍 하고 비명을 질렀고 잠을 자던 남편은 저의 비명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나온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뒤이어서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였죠. 자기야 뭐해? 얼른 경찰에 신고해. 니들 뭐하는 것들이야? 뭘 뭐하는 것들이야? 이놈아, 네 엄마야. 네 엄마라고. 아우 형님, 이놈 좀 어떻게 해봐요. 아우 내 머리털. 잠이 덜 깬 남편이 외부인이 있으니까 일단 도둑인 줄 알고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발악을 하면서 너희 엄마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그제야 손을 놨죠. 도대체 비밀번호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들어온 거며 왜 큰엄마랑 같이 온 거냐고 물었어요. 비밀번호 모른다고 못 들어오냐? 지난번에 니들 집 와서 밥 먹고 가던 날 내가 니들 뒤에서 번호 누르는 거 찍어놨었다. 아유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마치 이런 일이 있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시어머니는 이전에 저희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하던 날 비밀번호를 누르는 저희의 뒷모습을 촬영해 둔 것이었어요. 혼자 무슨 과학수사대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참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근성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에티켓 모드를 알아내서 그렇게 누르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여자 둘이서 그 많은 절임 배추와 김장 재료를 어떻게 들고 온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더 충격으로 빠뜨린 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어디를 그냥 가려고 그래? 장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장씨 집안 사람으로 굴어. 할 일은 하란 말이야. 너 공항에 가기 전까지 이 김장 다 하고 가라. 알겠어? 내가 오죽하면 형님까지 모시고 왔을까. 아주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생고생을 하네. 여러분은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러면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희 친정엄마 관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성치 않다는 인간이 할 건 다 하려고 하네. 네 엄마 진짜 관절 아픈 거 맞니? 너 그냥 나한테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 어쩔 건데? 자기가 한 말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모를 보는데 와, 그때는 정말 이성의 끈이 뚝 끊기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시모가 들고 있던 절임 배추를 양념통에 던져버리면서 시어머니한테 미친 인간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장씨 집안이 뭐가 잘났다고. 나 이혼하고서 장씨 집안인지 장독된지 이 망할 집 구석 며느리 안 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가 패대기 친 절임 배추가 양념통에 빠지면서 그 양념이 고스란히 시모의 눈에 들어갔고 시모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도 못 뜨면서도 소리는 또 고래고래 잘도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년! 그래, 이혼해라! 안 그래도 너 하는 꼬락서니 볼 때마다 아이고 조선시대였으면 전현저가 소방 맞는 건데 내가 아주 한탄스러웠어. 알아? 이혼해! 아유, 다시 생각해도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 아닌가요? 이쯤에서 남편은 뭐하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희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동안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주거 침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요. 여자 2명이요. 저희 집 현관 도어락 누르는 거 촬영하는 걸로 열고 들어왔대요. 네, 지금 와주세요. 너 지금 어디다 전화한 거니, 어? 너 뭐 하는 거야? 역시 제가 남자를 잘 본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큰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경찰을 부르자 적잖게 당황하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물었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긴요, 신고한 거지, 주거 침입으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그리고 김장 못하면 누가 잡아간대? 하다 심술 좀 적당히 부려. 큰엄마, 저희 집에 와서 이러는 거 큰아빠가 아세요? 엄마한테 빌려간 돈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죠?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어?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큰어머니가 도왔던 건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 때문이었어요. 큰어머니는 큰아버지 모르게 노름하다가 돈을 잃어서 그 돈을 메꾸려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렸고, 시어머니는 자기 윗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었죠. 이것 좀 놔봐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 게 왜 죄가 되냐고요. 이것 좀 놔봐요. 너 어떻게 네 엄마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 싹두머리 없는 놈아. 너희 큰아버지한테 내가 다 말할 거야. 알어? 네, 저도 큰아빠한테 다 말할게요. 결국에 시어머니와 큰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사과를 받으면서 공항으로 향하게 됐죠.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저기서 제 남편이 저 정도까지 행동하지 않았다면 전 정말로 이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저 이상으로 행동에 대한 결단을 내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남편과 잘 살고 있게 된 거죠.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이 사람 덕분에요. 일본 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3사람이 3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는 제게 각서 같은 종이를 한 장 내밀더라고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 줄 아세요? 나 이미숙은 다시는 나의 며느리들에게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고, 큰며느리 아영이의 친정어머님을 모욕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퉁명스러운 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서로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얼굴 자주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명절에 오지 말고 그냥 너희 시아버지 기일에나 그때 나와서 얼굴 보자. 저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물었죠. 대체 시어머니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이에요. 뭘 무슨 일이 있었겠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지.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선 넘고 며느리도 힘들게 하면 엄마 차 내가 뺏을 거라고 했어. 어머니 차?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하신 거야? 일단 시어머니가 변한 건 저희 남편 때문인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제 입장에선 웃겼죠. 우선 남편은 시어머니 차를 뺏어버리기 전에 적당히 하시라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차가 제네시스였거든요. 그 제네시스를 사게 된 것도 아주 기가 막혔어요. 형, 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형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도 차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저희 시동생은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업직 특성상 내가 계약하는 것만큼 그걸로 돈을 버는 거다 보니 시동생이 실적 좀 도와달라면서 시어머니 핑계로 저희 부부한테 차를 좀 사달라고 한 거죠. 저희 부부가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 시동생 실적도 올려줄 겸,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동하시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차를 바꿔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경차나 승용차 정도로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웬걸 실적에 눈이 멀었던 시동생이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어머니와 작당해서 덜컥 제네시스로 계약을 넣어버린 거였어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당장에 그 계약 파기하라고 하고 난리 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죽 실적을 올리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연세에 맞게 제네시스 정도 타시는 게 안전하기도 할 것 같아서 결국 그 차를 사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얻은 차인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제네시스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놈의 제네시스가 뭐라고. 차 걸고 넘어지면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쁜 사람처럼 굴면 엄마한테 사들인 자동차 갖다 팔아버릴 거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고 하시더라. 아휴, 우리 엄마지만 진짜 이해 안 될 때 많아. 어쨌든 당신이 고생했네. 고마워. 나 같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고마워, 여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닌 건 아닌 거지. 생각해보면 과연 저라면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에 비해 남편은 참 대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 동선의 부부는요,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재수 씨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 내가 그 자식 그렇게 잘 좀 하라고 했는데. 아유, 모자란 놈. 자기가 어디 가서 재수 씨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냐고. 시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가서 왜 그러냐 물어볼 법도 한데 남편이나 저나 이혼을 하겠다는 동서를 말릴 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동서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시동생이라는 인간이 중간 역할을 얼마나 거지같이 했는지 알았기에 더더욱 이혼을 말리지 못했죠. 어디 좋은 아가씨 없니? 네 동생 저렇게 빌빌거리는 거 보는데 아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 그걸 누구 탓을 해? 저 자식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아. 이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은 몇 번 여자를 만났다만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게 다반사였어요. 남편은 늘 얘기했죠. 저 자식은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대한민국 여자들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저도 남편 생각에 동의합니다. 시동생 같은 사람 만나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저의 시어머니다? 아유, 제가 딸 가진 부모라면 그 결혼 결사코 말렸을 겁니다. 그래도 전 다행이죠. 결단력 넘치고 확실한 우리 남편 만나 잘 살고 있으니까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사람은 참 가지각색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제가 유별나게 반응한 건가요? 오늘 사연을 이렇게 적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결혼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떠신지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오늘 저의 사연이 빠르게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대답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